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시작부터 유튜브 송출이 지금 고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화면이 버퍼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버퍼링 걸린다 그러나? 네. 화면이 계속 돌아가기만 하고 지금 송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제작진이 바깥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실시간 채팅창은 계속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 보내주시는 거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인사부터 좀 챙겨드릴게요. 클라우디아님, 어제 초등학교 1학년 딸 아이 공개 수업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 반 게시판에 자신의 소원을 적는 미술 작품이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 딸은 우리나라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아이의 소원처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어른들이 더 노력해야겠죠. 근데 뉴스를 보면 답답해지네요. 그래도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죠. 어른들의 책임이죠. 그거야.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니엘님은 메릴랜드에서 전합니다. 여기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인데요. 시선집중 종배형님과 더마카님 목소리 그리고 삐딱선 정신이 그리워서 1년 만에 듣습니다. 또 1년 만에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들으셔야지. 그러니까요. 네. 어제 듣고 오늘도 듣습니다. 이렇게 써주실 줄 알았더니 1년 만에 듣네요라고 써주셨는데 네.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오늘 들으셨으니까 내일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매일매일 들어주세요.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건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제 거는. 여러분 거는 어떠신지 지금 모르겠네요. 스튜디오 모니터에는 화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거는 송출 화면이 아니라서요. 제이비. 그런가요? 네. 이정로님, 오늘 방송 청취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데? 며칠 전에도 그러고. 그러니까요. 근데 밥하기 싫은 여자님께서 정상 송출되는가 했더니 더마카 목소리가 잘리네요. 아, 그래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좀 버퍼링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 음성이 버퍼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라디오를 켜시는 겁니다. 또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시면 제 예쁜 목소리 잘리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냐. 이야, 네. 아니 뭐 뻔뻔한 게 제 캐릭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닐까? 네,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정말 아닐까?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예. 마진가님 시선 집중이 정말로 시선 집중 기대해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기대에 부응하려면 뉴스를 잘 챙겨 드려야겠죠, 제이비. 네. 자,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어제 박정희 44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야 당연지사이고요. 여권 인사가 총출동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고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이뇨한 혁신위원장, 윤재혁 원내대표 등등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용산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등 여러 수석들이 좀 참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추도산 대목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추도사를 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전해드리죠. 개식사를 한 민족중흥회의 정재호 회장의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현대사의 이처 한국도 기억하지 못하는 황당한 정복적인 지금 문재인 주사파 운동권 세력의 등은 주사파 정권은 박정희 흔적 지우기에 광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비맞추기에 급급했던 자칭 남쪽 대통령 문재인의恩과 동을 줄줄이 경로라는 국시농단의 범정이 수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매서운 사태입니다. 네, 음질이 약간 고르지 못해서 뒤에 못 전해드린 말이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권력이 마구 흩뿌린 좌파 이념의 씨앗은 괴담, 조작, 선동의 파장을 타고 거대한 먹이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사악한 가짜뉴스가 춤추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찔한 순간을 용케 뚫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하늘이 허락하신 천행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먼저 말하고 싶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2구 참사 유족이 일주기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용사는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 집회의 성격이 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추도식에서 쏟아져 나온 저런 말들을 기초로 할 때 저 모임은 그리고 저 이벤트는 정치 집회였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여권 인사들이 총 출동한 건 추도식을 매개로 보수 대단결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극우 성향, 콘크리트 지지층이 단결을 이룰 수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이른바 합리적 보수, 중도 우파 성향을 끌어당기기에는 역부족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합리적 보수, 중도 우파가 등돌린 주된 이유가 이념 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 분석인데 이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어제 추도식은 이념 경도, 정치 경도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자리에서 연출된 것이 어떻게 합리적 보수와 중도 우파의 울림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며칠 전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랬죠. 오른쪽에는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온다. 근데 대통령이 오른쪽에 미련이 많으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집회인가 아닌가 촌철님들의 평가를 그냥 잠깐 전해드릴게요. 현님이 야당이 추진한 정치적 목적의 추모 행사라면서 안 간다는 대통령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손 잡으면 그게 더더더 정치적이라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정경수님은 지금이 새마을운동 시절인가요? 철지난 세월에 하면 된다? 지금의 시대와 과연 맞는 얘기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길을 이렇게 나란히 걷는 영상도 어제 많이 전파를 탔잖아요. 어떤 얘기를 개인적으로 오고 갔을까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오늘 아침 조간이 좀 싫은 게 있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일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를 절실히 느껴진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걸 쌓아주셨다. 내가 당시 자료까지 다 읽어봤다. 산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그렇게 잡으셨는지 생각할수록 대단한 분이다. 네, 뭐 그렇다 치고요. 네. 저는 그럼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나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을 할까? 재미있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또 이 추도식에 참여한 게 처음이라 그러던데요. 네. 네. 이 점이 갖는 의미도 있을까요? 뭐 그 자체는 뭐 이제 본인의 조금 전에 이제 지금 더마카가 전해주셨던 그러니까 집권에서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 소외가 뭐 저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듬뿍 묻어 있는 어떤 행보라고 보는데 근데 대통령은 말 그대로 통합의 매개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뭔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만 참석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간접 메시지가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전략은 심플해 보이죠. 일단 집토끼 먼저 잡고 중도라는 산토끼 잡으러 가자. 근데 그러니까 집토끼 잡는 동안 중도는 그냥 꼼짝마 열중시하고 그냥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생각나는 대통령의 말. 얼마 전에 그러셨잖아요. 국민은 늘 옳다. 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근데 국민 대다수가 추모하는 자리에는 정치적 집회라서 안 가신다는 게 과연 국민의 뜻일까? 이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버퍼링 계속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좀 답답하시면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라디오를 켜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깔끔한 음성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빨리 수정할게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고 있는데 이 기자단의 일원이 문제의 행태를 보였다.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유튜브에 다수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한동훈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님 물어뜯으려는 칠승이 여기서 이제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얘기하는 거고요. 어허. 한동훈 장관님한테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 모르는 묵은본 이재정과 말리는 김남국. 10개월 전부터 한동훈 장관님 트집 잡은 비열하고 쪼잔한 사과봇 안민석. 요즘 진짜 말만 하면 빵빵 터지는 전립선 김의겸 의원. 조선제일검 한동훈 장관님에게 제대로 당한 민주당 김영배 김의겸 의원 등등의 제목이 달린 영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고작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설치는 민주당 일침한 한동훈 장관님. 민주당 전원을 상대하며 한동훈 장관님이 지켜낸 법무부 장관 본분의 결과 등의 영상도 있었다고 하고 법무부 업무와는 관련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엄청난 인기와 김건희 여사님의 센스 터진 조용한 내조라는 제목의 영상도 있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제이비가 쭉 읽어주신 영상의 제목들이 담긴 이 영상이 어디에 실린 거냐면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에 한 명이 올린 유튜브의 영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는 거죠. 법무부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단은 법무부 공식 블로그에 기사 및 컨텐츠 제작 등 활동만을 하고 법무부가 국민기자단 개인의 SNS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공식 블로그에 게재되는 기사에 대해서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뿐이고 그 외 개인 SNS 활동에 대하여는 일체 예산 인력 지원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뭐 더불어서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에 과거 부적절하다 지적된 장관 개인 홍보를 위한 행사도 기획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덧붙였던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개인 SNS 활동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법무부의 설명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법무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걸 국민의힘 주장에 대입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국민의힘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영방송 진행자와 출연자의 편파성을 강조하면서 좌파 낙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향이 그런 사람들을 출연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편향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를 끌어와서 이 현상에 대입을 하면 그것도 국민의 혈세까지 들어가면서 정반대로 법무부의 행태를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주장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좌파든 아니든 성향 따질 것 없이 방송에서 제대로 말만 하면 그래서 출연료만 주면 땡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법무부의 논리는. 그런데 왜 방송을 자꾸 그렇게 비판을 하냐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제 지금 이 그 논리 접속이 잘못됐습니까? 네, 왜 웃어요? 아니요, 뭐 판단은 춘철님들이 하실 거니까요. 네. 그리고 법무부 어제 해명 자료를 이제 꼼꼼히 보면 제이비도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명칭을 개인 SNS 활동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명 자료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오늘 새벽에 접속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 채널을 검색하면 바로 밑에 설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해당 채널은 법무부 국민기자단 활동을 중심으로 각자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눌러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나오긴 하거든요. 급하게 지우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긴 하던데 문제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이잖아요. 네. 이 국민기자단이라는 거는 정부 부처에서 많이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는 걸까요? 법무부의 어떤 그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국민한테 알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 이게 원론적인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정부 행정이야말로 중립성을 떼야 되는 거죠. 정부 행정이야말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민주당은 특정한 심한 편향성을 띠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무부의 주장은 그 사람이 뭐든지 간에 공식 블로그 활동만 지금 우리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좋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른 데에도 그런 동일한 논리를 갖다 대라 이런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어디에? 국민의힘에. 그리고 방통위원회에 하는 겁니다. 네. 과연 그렇게 할지 그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세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었죠. 했죠. 헌법재판소가 어제 2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사위 단계에서의 이유 없는 심사 지연이 있었다든지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직회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러면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네. 자, 당연히 앞으로 미칠 영향이 그러니까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될 텐데 헌법재판소의 어제 결정으로 본회의 표결까지 과정에 놓일 수 있는 걸림돌은 사라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상정을 거부할 이유 또한 사라져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 단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죠. 계속 여권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선은 아주 심플해집니다. 절차는 더 이상 논점이 되지 못한다. 오직 내용만이 쟁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관전 포인트는 정당성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방송 3법 통과의 정당성 논리, 그다음에 그 법률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논리, 이걸 어떻게 개발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거부권 논리를 한번 보죠. 노란봉투법은 얼추 제가 볼 때는 예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재검토 주장 나온 적이 있었죠. 있죠. 이때 내세웠던 논리가 뭡니까?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이걸 앞세울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봐서 대충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렇다 치고 그럼 방송 3법을 거부하는 논리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차는 더 이상 논리가 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내용의 문제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송 3법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더 늘리자라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논리로 부정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화 논리를 개발할 것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건데 여권은 지금까지 노영방송 운운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것의 대안이 국영 아니면 민영 아니면 공영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영성의 강화. 공영성의 강화는 시민의 참여 확대가 될 겁니다. 근데 국영 말이 안 되죠. 민영은 법률 다 바꿔야 되는 건데 국민적 공감대 아직은 없습니다. 빼고. 그러면 공영성 강화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주장하는 게 공영성 강화 아닙니까? 그래서 공영성 강화 차원에서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자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그럼 아주 특별하고 신박한 논리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논리가 나올 수 있는지. 나올까요?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저도 궁금하네요. 차라리 절차가 문제가 됐다면 네. 뭐 절차를 문제 삼아서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어제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그건 사라져버렸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내용을 문제 삼겠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근데 그게 그 논리를 뭘로 이제 잡을 것이냐고 저는 참으로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라디오 헤드님이 이제 아예 화면이 꺼지네요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는 살짝
살짝 저희가 잠깐 잘못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튜브는 복구가 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갑한 세상님이 항상 라디오로만 듣다가 유튜브는 처음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하필 처음 오신 날 이래가지고 네. 죄송하네요. 버퍼링이 걸려서 화면이 고르지 못할 때는 시선 집중 말고 청각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 문제는 소리도 안 좋았다는 건데 그럴 때는 라디오를 들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네. 아 촌철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제이비 왜 이뇨한 혁신위 명단 평가 안 하십니까?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혁신위원들의 면면이 혁신이 어떤 활동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오호. 그렇기 때문에 뭐 면면을 가지고 분석 많이 하던데요. 그렇게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호.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